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 행복이라는 거 사실은 혼자서 고독하게 행복을 느끼고 만들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또 한참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느낄 그런 나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이에 이렇게 좀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려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대인 기피증과 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기피증은 사회적 불안장애라고 명명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이 고통스러운 불안이나 두려움을 특징으로 하는 정신장애로 알려져 있습니다.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요. 타인의 비난이나 부정적 평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니까 사회적인 상황, 어떤 관계 이런 것을 피할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뭐 직장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아니면 뭐 지역사회 뭐 이렇게 되면서 점점 고립되고 그 다음에 어떤 자신의 어떤 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원인으로는 뭐 모든 심리적 문제가 그렇듯이 유전적, 생리적 원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돼서 나타나는데 제가 상담을 하고 관찰을 해본 결과 가장 큰 것은 일단 경험입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 따돌림, 괴롭힘 뭐 이런 것을 당했다라고 하면 이게 무의식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의식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방어적 태도를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불필요한 긴장이나 불안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사람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그러면 결국 이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성격이요. 자, 너무 완벽주의적 성격, 그리고 또 극단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나는 꼭 제일 돋보여야 돼. 난 너무 잘나 보여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진짜 뭐 조금 안 맞으면 거긴 나랑 안 맞아. 안 할래. 거기 모임. 뭐 아니면 누구 만나는 거.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결국에는 타인에 의해서 그 어떤 자신의 이미지, 자존감을 얻으려고 하는 심리 때문에 이렇게 이 대인관계 기피증 그리고 또 사회적 불안장애가 나타나는 겁니다. 증상은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어때요? 뭐 회사에서 뭐 한 대중들을 놓고 한 10명, 20명 놓고 이제 강의를 한다. 아니면은 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이랬을 때 갑자기 심한 불안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발한, 땀 생기고 심장 박동은 증가가 되고 손과 목소리가 막 떨리고 이렇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많은 곳 그리고 어떤 뭐 자신이 나서야 될 그런 자리를 피하게 되죠. 그리고 또 관계에 있어서 친밀해지는 거 있잖아요. 깊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상적 관계만 만들려고 그러지 어떤 좀 내밀하고 깊이 있고 뭐 서로를 좀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관계는 피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직장에서도 어떨까요? 직급이 올라가고 책임이 더 많이 부여해야 되고 내가 또 관리해야 될 직원들이 늘어나는 그런 내가 조금 뭐 대리였다가 과장이 되고 과장이 됐다가 부장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신기하죠? 네. 그렇게 되면 내가 더 나를 좀 뽐낼 수도 있고 또 뭐 급여 뭐 월급도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뭐 권한도 생기고 이렇게 좋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피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 뭐 정직원, 뭐 팀장, 부장, 과장 이런 거 싫어해서 오히려 그거를 회피하고요. 심지어는 정직원 되는 거 싫어가지고 아예 알바만 하면서 전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또 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못 견뎌하세요. 그래서 차라리 단순 노무,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내 식으로라도 행복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런 선택을 하신 분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 또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자기 안으로 이렇게 침습해 들어가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요즘 들어서 이 어머님들이 많이들 이 고민하시는 우리 아이들이 이 자꾸 은둔형 외톨이가 돼가고 있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요, 19세에서 34세의 인구 중 약 2.4%의 인구가 은둔형 외톨이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는요, 꽤 높습니다. 네, 인구 수만 따져도 24만 4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럴까요?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이것이 은둔형 외톨이가 시작된 유행이 만들어진 곳은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 홍콩, 한국, 그리고 중국까지요. 점점 이 젊은 친구들, 한창 활력 있게 막 사람들 만나고 연애도 하고 막 직장도 다니고 막 이래야 될 친구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돼가고 있는 확률이 점점 늘어가고 있답니다. 인구가 점점 늘어가는 거죠. 자, 그럼 왜 이럴까요? 일단은 이 지금 아시아 3국의 특징은 학업과 경제적 성과를 너무 지나치게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에 대해서 관대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MZ세대, 요즘 젊은 친구들이 특징이 뭐냐면 타인들이 나한테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실패하면 안 된다는 어떤 강박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실패한 것은 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점점 회피하게 되죠. 또 원인 중에 하나는 핵가족화도 원인이 있죠. 형제자매가 많았을 때는 거기서 대인관계의 모든 기술들을 다 배울 수 있으나 이것을 핵가족화, 아들 하나, 딸 하나 뭐 이렇게 놔버리면 얘가 혼자 자라게 되고 얘가 학원 다니고 뭐 집에 오고 학교 다니고 집에 오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얘가 어떤 사회적 관계,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아시아 3국의 은둔형 외톨이가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핵가족화도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이 인터넷의 발달이죠. 그죠? 혼자 있어도 할 만한 게 있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하루 종일 SNS하고, 난 뭐 하나 궁금하니까 그거는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이런 볼거리도 많죠. 유튜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인터넷의 발달이 결국에 우리 아이들을 은둔형 외톨이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의 영향 때문에 이 은둔형 외톨이가 확 늘어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도 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어요? 막 활력 있고 막 뭘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딱 고립을 돼봤는데 처음엔 죽을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할만해요. 그래서 이것이 본의 아니게 학습 효과를 낳아서 은둔형 외톨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일조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실제로 대인기피증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치료는 가능할까요? 네, 치료 가능합니다. 치료 방법은요. 일단 뭐 약물 치료도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가 더 좋아요. 일단은 왜곡된 인지를 먼저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할 필요 없다. 실수해도 좋다. 그리고 내가 실수를 하는 것을 상대가 영원히 기억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걔는 금방 잊어버릴 것이다. 생각보다 너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다. 그리고 또 실수가 반복되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능숙해지는 것이다. 그러면 실수는 반복을 통해서 결국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인지적으로 전환시켜주면 좋죠. 또 이 감정적 스트레스를 회피하려고 그래요. 그죠? 왜냐면 부정적 피드백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인이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한다.
그거는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알거나 얕보거나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서 그런 피드백을 그냥 그 상황에 맞게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 일이 잘못되고 네가 잘 못한 행동이 너의 인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근데 그 행동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한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뿐이지 너의 인격, 너의 존재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좌지우지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 혹여 이유 없이 괴롭히고 이유 없이 왕따를 시킨다. 그거는 그 사람이 그런 거다. 원래 그 사람이 못돼 처먹고 그 사람이 그러는 것 뿐이고 걔한테 내가 휘둘릴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렇다면 다른 쪽에서 더 왕성하게 친구들을 만들고 사회적 관계를 맺어서 보란 듯이 더 활력 있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인지를 좀 바꿔주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그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지금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좀 나이가 있어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좀 늦게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왕따도 심했고 은따 막 뭐 괴롭힘 막 이런 것들이 심했대요. 그래서 비행 나가면 계속 진짜 구토하고 막 땀 흘리고 이 불안 장애가 엄청나게 심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와 함께 이렇게 인지를 먼저 이렇게 전환시키고 사고를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트니까 조금 나아지신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그 다음엔요, 이렇게 인지적으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노출 치료를 하면 됩니다. 이것은 집단 상담에서 참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회적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상황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훈련하는 거죠. 처음에 분명히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한항공의 승무원 그분 같으면은 그 조금만 그분들끼리 음식을 만드는 곳이 있죠. 예, 거기서 뭐 이렇게 서로 갈구고 괴롭히고 뭐 이랬던 것들을 이 훈련,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분명히 처음에는 이 실제 비행을 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몇 번을 반복을 하면 그것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창 연애도 열심히 하시고 뭐 친구도 많이 만나고 또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런 모든 과정, 예, 젊은 날에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즐겁게 하시려고 그러면 결국 사람들 속에서 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그것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대인관계 또 은둔형 외톨이 이런 걸로 괴로워하신다 그러면 먼저 나의 인지부터, 그래서 별 문제 없는 거야,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뭐 걔가 내가 싫은가 보지, 그러면 딴 사람들은 나 좋아하는데 됐지 뭐 이런 식의 인지 전환, 그리고 뭐 노출 치료 같은 것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인기피증과 그리고 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